이제 뭐 조금 여행을 간다든지 좀 한가할 때 나 혼자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노래를 틀어보고 그래도 내가 도현이 음성이라도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음성도 남겨놓은 게 참 다행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이제 나는 가운데 서고 이제 후원이는 장남이기 때문에 야 니는 내 오른팔이다 우측에 세워 적은 놈은 왼쪽에 세워 우리 남들 셋이 사진 한번 찍자. 그것도 교육사에서 그 대나무 많은 데 있어요. 그래 이놈은 거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야 말리 퍼뜩 한 판만 찍으면 된다.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해전을 겪고 나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뜬금없이 전우도 생각나서 눈물도 나고 좀 눈물 나서 좀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건 내가 평생 가져가야 할 아픔이구나. 2002년 6월의 어느 날 평화롭던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시작된 31분간의 치열한 전투. 10년 전 그날 서해 바다에서 6명의 꽃다운 청춘이 세상을 떠났다. 날씨는 화창했고요. 그 파도 너울도 하나도 없이 진짜 잔잔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월드컵 3, 4위전 경기가 있던 날이라서 우리나라가 뭐 3위는 해야지 하면서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우리도 빨리 요번에 경기를 뛰고 들어서 그 3, 4위전 월드컵 응원하자.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초랑을 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달아올랐던 2002년의 여름. 태극전사가 이룬 월드컵 신화를 보며 온 국민은 행복해했고 다 함께 축제를 즐겼다. 그날은 터키와의 3, 4위전을 앞두고 있던 6월 29일이었다. 그날 원래 아침에 출동을 나갔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늘은 출동 안 나야 되겠구나 하다가 갑자기 나가라 하더라고요. 연평도 어민들이 이제 보통 동이 터면은 시각으로는 한 05시 30분 정도 해서 한 6시 사이 그 정도 이제 동이 터면 바로 이렇게 연평도 어민들이 출항하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도 시동을 걸고 기다렸다가 함께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저희 작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한참 통제를 하고 있을 때 함대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적전이 남하고 있으니 가서 대응을 해라. 오전 9시 37분 서해 경비 중이던 참수리 3575 함교 레이더에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된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약 20노트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10시 1분 북한 경비정이 NNL을 넘어 남쪽 해역을 침범하자 참수리 3575는 즉각 전투 배치를 하고 대응 기동에 나선다. 참수리 3575는 즉각 퇴각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포장, 사통장은 명령에 따라 즉각 응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북한 함정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남하해온다. 다른 때는
북한 배가 내려오다가 저희가 차단기로 올라가면 다시 NLL로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평행을 이루면서 계속 같이 가더라고요. 저희 함정이랑 속도를 맞춰서. 그때 그리고 포를 다 저희 쪽으로 다 이제 옮겨 놓은 상황이었고. 현책이 있는데 현책에 보니까 모든 포들이 전부 다 사무치만 겨누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도 왜 그러지? 저희랑 대치했던 배가 나란히 일렬로 섰을 때 함수에 그쪽 배 함수에 보통 보면은 그 배에 달리는 함포가 아니고 탱크에 달리는 함포 같은 게 그 포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저건 뭘까 했는데 그쪽에서 사람이 그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승선하는 게 아닌데 엄청 많이 승선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하고 눈도 마주칠 정도로 계속 가까운 곳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이제 어차피 딱 대응 사격 자세로 있었고 보면서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 남과 북의 해상을 가르는 북방 한계선 NLL. 참수리 357호는 그날도 NLL을 지키기 위해 서해 해상을 경비 중이었다. 오전 10시 1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을 넘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북한의 경비정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참수리 357호 가까이 접근해 왔다.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1분에서 한 3분 정도 정적이 흘렀었어요. 그때 흐르고 조준하고 있었고 근데 그날은 평상시 때는 그 두근거림 같은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포격 소리가 나고 잠시 멍하다가 그 다음에 알았죠. 이거는 전쟁이겠구나. 어떤 초탄을 딱 맞았을 때 첫 번째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경험했던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배의 전체적인 진동, 빵 하면서 후두두두두 뭐 이런 막 진동이 엄청났고요. 북한군은 지휘관이 타고 있는 함교에 집중적인 투하를 퍼부었고 전투를 지휘하던 정장 윤영아 소령이 현장에서 전사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휘를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뒤로 탁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가만히 이렇게 앞을 보고 서시고 저는 왼쪽에 서 있는데 이렇게 지휘를 한참 하시다가 뒤로 그대로 넘어가셨어요. 그대로 뒤로 갑판으로. 중장님 바로 쓰러지고 부장님 다 날아가시고 저도 바로 그 첫 발에 다 그래 됐거든요. 3명이. 대포 한 방만 빵 쏘고 시작한 게 아니고 걔네들 점포를 왕 쏜 거죠. 초반에는 거의 표현하자면 거의 아비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를 싹 보는데 무슨 물 같은 게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딱 안개가 거치고 보니까 정장님이 쓰러져 계시고 그다음 부장님도 쓰러져 계시는데 그분들이 흘리신 그 피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오른쪽 다리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왼다리는 안 맞은 줄 알았더니 또 왼다리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졌더라고요. 다리가 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 파편에 맞고 쓰러지고 나서 이제 하나 둘씩 같은 전우들이 쓰러지고 울부짖는 걸 보니까 무서운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화가 난다는 좀 그런 게 나더라고요. 우리. 그때 감정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봐도 감정이 없어 그냥 미쳤었고 몸이 그냥 분노 그 자체였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 머리에 이제 그 파편을 스치면서 파편상을 입으면서 제가 이제 좀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저희 배에 이제 화염이 쌓여 있고 대원들이 많이 부상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들렸고 소화기를 좀 찾아와라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저는 조타 씨를 통해서 배 통로에 소화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러 내려갔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갔더니 좀 아수라장이었죠. 폭격은 함정을 조정하는 조타실에도 집중됐다. 조타장이었던 한상국 하사는 키를 잡은 채 피격당했다. 조타장님, 키 놓으십시오. 출혈이 심합니다. 저는 이제 총 맞고 튕겨 나가면서 저는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메인 갑판에. 그리고 이제 서훈 중사가 이어받아서 사격을 하다가 이쪽에 이제 관통상을 맞았어요. 그래서 뒤로 튕겨 나가지고 걔는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탄이 많이 날라오는데, 포탄이 많이 날라오는데 빨리 엎드리라고 해서 어깨춤을 잡고 내렸습니다. 바닥 쪽으로. 내리니까 힘없이 쓱 쓰러지더라고요. 응전 사격 중 관통상을 입은 서후원 중사. 최후의 순간까지 방아쇠를 당겼던 흥도현 중사도 적의 포탄에 운명을 달리했다. 그 황도영 중사가 전살 당시에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머리 이쪽 반쪽이 그냥 다 날아갔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내가 날아가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신었던 그 신발을 보고 아 얘가 도연이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그때 진짜 오해를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조천영 중사는 이제 제가 있는 포지션에서 바로 뒤에 있는 발칸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웠죠. 그다음에 여기 이쪽 방향으로 발칸포가 보여요. 눈을 이렇게 살짝 돌려봤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불이 나고 있고. 참수리 3575의 발칸포 사수 조천영 중사도 그 자리에서 산화했다.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병장. 쓰러져가는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함정위를 뛰어다니다 수많은 파편을 맞으며 쓰러졌다. 뛰어다니는 모습도 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탄이 이게 다리에 박혀져 있는 상황에 그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뚫고 나간 게 아니라 아예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까지 그때는 봤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쓰러져 있는 것까지는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 있던 친구는 권기영 씨거든요. 권기영 씨가 그때 당시에 손에 탄환인지 총인지 폰인지 모르겠는데 맞아가지고 손이 이렇게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옷 찢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쏘고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래 같이 맞았으니까 나도 정신이 없고 저도 이래 있다가 완전 몸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면서 이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이 이래 그때 첫 발에 이래 박살이 나 있었으니까 뭐 간단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상의를 오른팔을 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옷을 말아가지고 묶어놨죠.
그 짧은 몇 분이 진짜 1년이고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예. 오전 10시 25분 북한 경비장에서 성광과 함께 포성이 들려오며 기습 공격이 시작됐다. 북한의 첫 공격에 참수리 357호의 함교가 피격당하며 정장 윤영아 소령이 전사하고 이어 한상국, 서후원, 황도연, 조천영 중사 그리고 박동혁 병장이 포성 속에 쓰러졌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도 357호 장병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NLL을 지켜냈다. 분명히 말씀드린 이거는 계획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NLL을 사수를 한 겁니다. 영해를 지키던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 북한군이 쏘아댄 258발의 포탄을 맞고 결국 서해 바다로 침몰했다. 실종된 한상국 중사의 부모는 하지만 슬픔이 더했습니다. 조타장 한상국 중사는 찾지 못한 채 357호는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에 걔들 찾아다가 연기시키는 게 그렇게 벌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을 못 찾을 때 생각하면 진짜 이 마음 아무도 몰라요 진짜.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래 자꾸 실종 하니까 이제 피말리는 기다림 그리고 계속되는 수색 작업. 드디어 실종 41일 만에 침몰된 참수리 357호에서 조타키를 잡고 있는 한상국 중사가 발견됐다. 딱 열어서 딱 얼굴 딱 보니 얼굴 빤지면 얼굴 뚝딱이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잡아서 빤지 놓고 보니까 하나 소실된 데가 없어. 이 몸이 하나 어디 상처난 데 하나도 없어. 뭐 어디 다 그대로 있고 단 여기 맞은 거 그거 표시 그냥 쌌는데 그거 표시 나더라고 쏙 들어간 게. 그래서 거기서 몸을 반듯이 하고 이제 거기서 얼굴 반듯이 하고 쓰다듬어 주고서 비행기에다 싣고서 병원으로 갔지. 고인들의 운구 행렬이 연결식장에 들어오자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는 눈물의 연결식. 참지 못합니다. 며칠 뒤 휴가를 나온다던 아들은 차디찬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끝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불러봐도 잠든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남편을 불러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을 6인의 젊은 용사들. 그들은 31분간의 처절했던 전투를 끝으로 서해 바다에 젊음을 묻었다. 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서해 교전이었던 명칭이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고 추모식은 국가 행사로 격상됐다. 전사한 6명의 용사들은 6년 만에 흉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2연평해전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당시 우리 해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도 이 복잡한 교전 규칙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5단계였던 교전 수칙은 기습 공격을 당한 원인이었던 경고방송과 차단 기동이 없어지며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3단계로 단축됐다. 실전 배치된 윤영함에 이어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인
한상국, 조천용 중사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6명 영웅들의 이름을 딴 최첨단 함정이 제작돼 실전 배치됐다. 일동 능력. 십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자식 잃은 부모에겐 시간이 흘러도 그리운 마음은 끝이 없다. 다행으로 태어남에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아들. 연평해전에 청춘을 바친 그 아들은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 잠들어 있다. 늘 그리운 아들이지만 해마다 6월이 되면 더욱 가슴이 아려온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 윤영아 정장의 아버지.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난 마지막 통화한 것보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끝이야. 그냥 봉투 하나 주면서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용돈이 드려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받고 끝이지. 그게 처음 받은 거야. 우리 아들한테 처음 받은 용돈이라고. 의무병으로 직접 교전에 참가해 21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박동혁 병자. 아직까지 아들을 기억해주는 이들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아버지에겐 큰 위로가 된다. 그렇죠. 10년이 흘렀는지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늘 그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은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순간순간 울컥울컥 보고 싶고.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 박동혁 병장 부모는 아들이 떠난 그 이듬해 아들과의 기억이 가득했던 집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다. 아들을 잃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더 이상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졌을 때 두 사람은 이곳을 찾아 무작정 짐을 풀었다. 이곳은 부부에게서 피난처이자 살기 위한 몸부림의 공간이었다. 일 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집사람은 막 울어가지고 완전히 그 기진맥진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컨테이너 구반을 해서 하나 사가지고 그냥 무작정 여기 온 거죠. 처음에는 그 한청 때문에 힘들어서요. 집에 와서 이렇게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벽에서 막 살려달라고. 지금은 좀 덜 일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혈압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서 받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집에. 그게 애 아빠 그러면 동혁이는 없는데 애 이러냐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통을 잊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소 밥을 쓰다가 동민 아빠가 이 손이 잘라져서 이게 덜렁덜렁했어요. 그랬는데 아산병원에 가니까 이거를 봉합 수술을 하라고 의사가. 근데 동민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동혁이가. 우리 아들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 힘들었으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려 해갖고 손가락을 없어요. 우리 잘라버렸어요. 안중근 의사 손가락하고 똑같죠? 잘라버렸어요. 높낮이가.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손가락을 잘랐다.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병장. 그는 교전이 시작되자 부상당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포탄이 빗발치는 함정 곳곳을 뛰어다녔다. 온몸에 박힌 포탄 파편 수백여 개가 그의 몸속으로 죄어 들어갔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살아있는 게 굉장히 기적적이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이 배 저희가 일단 환자가 들어오면은 옷을 다 벗겨놓고서 상처부터 확인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파편창이나 총창만 해도 수십 개였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옆구리랑 허벅지 같은 데는 3도 화상으로 그냥 아주 심한 화상으로 익어 있던 상태였고. 더 살고 싶다고 나 살려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애 총 맞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냐고.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살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그런 걸 접하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살리고 싶었죠. 그 앨범 속에 있나? 한번 봐봐. 나도 여기 앨범 갖다 네, 우리 동혁이 태어났을 때 모습. 맏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난히 책임감이 강했던 박동혁 병장. 치기공과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던 그는 멋진 치기공사가 되어 어머니, 아버지 꼭 호강시켜드리겠다 약속하던 듬직한 아들이었다. 어느 날은 그 아빠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다고 간에 좋은 약을 5만 원짜리를 사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혁이 너 아빠가 주는 용돈도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사왔냐 그랬더니 아빠 나 아르바이트해서 사왔다고. 포탄 파편을 맞고서도 동료를 구하기 위해 혼신을 다한 박동혁 병장. 그는 참수리 357호 다른 장병들의 기억 속에도 책임감 강한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다. 제가 아는 동혁이는 분명히 지가 막 몸을 질질 끌고서도 옆에 있는 전우를, 근데 사실 고석정의 그 약통 하나거든요. 그 진짜 반창고, 뭐 두통약 조금 뭐, 예? 사실 뭐 그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갖고 이 뭐 큰 부상 당하고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래도 가서 말 한마디 뭐 했을 거란 말이죠. 힘내십시오. 예? 조금만 참으십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격이. 그때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수도병을 입원해 있던 저 이제 그 다친 전우들 찾아갔었습니다. 그 응급실을 아니 그 중환자실 찾아갔을 때 그때 아픈 링겔을 한 20개 이상은 꽂고 있더라고요. 꽂고 있으면서도 저희 봤다고 이제 선임들이라고 일어나서 이제 거수경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전우들은 진짜 엄청 많이 울었었습니다. 하지만 투병 84일째 되던 9월 20일 새벽 그의 심장은 그간의 힘겨웠던 박동을 끝내고 그가 꿈꿨을 나머지 인생과 함께 더 이상 고통 없는 것으로 영원히 떠나갔다. 맨날 힘내라고만 했지. 힘내면 좀 더 힘만 조금만 빼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 말뿐이 할 수가 없어서 애한테 좌절을 주면 안 되니까 힘을 어떻게든지 북돋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조용한 마을. 이곳엔 황도연 중사의 부모가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하나밖에 안 났네 이게. 다들 나와야 되는데. 도인이 향도 피고 그러려면은 영정도 모시고 그러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시에서는 힘드니까.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아버지는 올 때마다 해군 깃발을 꽂고 그만의 조용한 의식을 치룬다. 내가 올 적마다 내가 꼽아놓거든 저거는. 그래가지고 도인이가 이제 있다 이거지. 이제. 오늘도 아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들을 위해 마련한 컨테이너에는 지난날의 추억으로 가득하다. 황도연 중사의 유품을 모두 모아 그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다. 이게 마지막 입고 간 옷이거든. 마지막 입고 갔다가 집에 와서 입고 잘 때 입고 벗어놓은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걔 채취를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그 냄새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아들 냄새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마지막 집에 와서 입고. 비닐봉지에 꽁꽁 싸둔 아들의 채취는 사라졌지만 아들과 함께한 시간의 기억들은 모두 다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자, 오늘 또 너랑 만났다. 죽기 3일 전에 밤에 11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라서 내가 웬일이냐고 밤에 안 자고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엄마 바다가 너무 조용하고 달이 너무 밝다고. 그 해에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걔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일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때도 집에서 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꽃다발을 크게 이렇게 한 뭉치를 갖고 오더라고.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웬 꽃다발 나는. 그래서 엄마 나 놔줘서 고맙다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울 때 찾는 특별한 노래가 있다.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노래가 그것이다. 가족과 함께 자주 가던 노래방에서 녹음한 아들의 마지막 노래. 지난 10년 아버지는 수도 없이 아들의 노래를 들으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좀 머리 조금 여행을 간다든지 좀 한가할 때 나 혼자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노래를 틀어보고 그래도 내가 도인이 음성이라도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음성도 남겨놓은 게 참 다행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죠. 오늘 도인 노래가 처음에 나올지 그건 모르겠네요. 이만큼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마음이 더 아프고 주어진다면 1시간만 주어진다면 너하고 완전히 내가 너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해요. 해군 2함대에 설치된 제2연평해전 전적비.
전사자 유가족들이 이곳을 찾았다. 전적비에 새겨진 6 아들의 얼굴. 딴 사람은 얼굴 못 봐도 동혁이는 얼굴 한번 봤어 내가. 그래 동혁이 병원에 있을 적에. 맨날 닦아도 동혁이는 내가 닦아줘야죠. 요새는 송아가루.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어루만지듯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을 닦고 또 닦아본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서 있는 참수리 357. 아들의 뜨거운 피와 눈물이 뿌려진 곳.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곳이다. 곳곳에 뚫려 있는 총탄 구멍. 포탄을 맞은 자리는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 있다. 얼마나 나 키도 크고. 예쁘죠? 이렇게 이쁘다 이 새끼가. 저 포탄이요. 저기잖아 저거. 저기로 와서 이게 맞은가 봐 이게. 이만한 게 뚫렸더라고 옆구리. 저기서 여기 운전하다. 아들의 몸을 관통한 총알이 낸 자국들. 너무도 생생한 모습에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온다. 원래 후원의 자리가 뇌연사기 때문에 밑에 엔진이라 이 밑에서 살아야 돼. 근데 저기 와가지고 원래 여기서 이 속에서 배 엔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이거 후원 자리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들어오는 게 저기 있어. 뻥 거리고 눕혔죠. 이 안에서 또 그냥 불이 나가고서 다 탔지 말지. 큰일 가슴 아프죠. 말하면 뭐 누가 그걸 믿어 죽었어? 항상 여기 오면 가슴이 막 떨리지. 참수리호를 타고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을 잃은 생존자 곽진성 씨. 그에겐 몸에 남은 전투의 흔적만큼이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미안함이 있다. 그 때문에 곽진성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했다. 제가 이제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조금이나마 그 전우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제 관련된 직종에 일을 하는 게 평생 제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전우에 대한 그 미안한 책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정우 씨. 그 역시 전우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차라리 죽고 네가 살았으면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내가 네 목까지 못 살아서 참 미안하다. 혼자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돌아가신 분들 목까지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떠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목까지 2배, 3배의 값진 인생을 살리라 다짐한다. 아무튼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357을 탔다는 경험이랑 돌아가신 그분들 기억은 아무튼 그 기억의 힘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으로 그분들 목까지 더 잘 살아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그냥 참수리호에서 생존한 20명 중 7명은 아직 해군 제복을 입고 있다.
당시 참수리 357호의 부장이었던 이희환 소령은 현장에서 오른쪽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살아간다. 하고 이제 다시 교관을 가야지. 어디 다시 뭐저 충소한? 더 이상 고소 감정을 탈 수는 없지만 해군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다. 바로 일단 고인이 되신 6분한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의 혼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좋은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못다한 자기의 꿈을 그곳에서는 펼쳤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저희가 했었던 행동들은 이제 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싸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투에서 만약 지게 되면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6분이 그거를 많이 일깨워 주시고 그런 거죠. 기억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6월 14일 서해 인근에서 해군의 기동 합동 훈련이 실시됐다. 불굴의 여선용사 귀환으로 명명된 이 훈련의 주인공들은 바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이름을 딴 6척의 유도탄 고속함. 먼 곳으로 떠난 아들이 늠름한 함대로 부활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서해상을 누비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대견함과 그리움이 교차한다. 진짜 우리 6 아들들 다 최고다. 그날 쓰러져간 젊은 청춘들은 모두 누군가의 듬직한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동료였고 꿈 많은 청년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저 이 땅의 평범한 젊은이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하늘로 올라가길,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길 부모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아 아들이 떠난 바다 위에 하얀 국화꽃을 보낸다. 이제 모든 걸 다 바닷속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이 영혼이로 이제 빨리 떠나라는 거지. 그 생해가지고 좋은 이제 그 생에도 좋은 세상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못했던 거를 다 그 생에서 좀 잘 지내고 지 영혼이라도 이 배달을 좀 지켜서 같이 싸우라는 거. 영혼은 떠났지만 다시 배로 태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바다를 지키는 우리 아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 여태까지 죽었는데 뭐 자랑스러우면 뭐해 했는데 진짜 오늘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로 오늘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쁨 속의 눈물. 다시 태어난 모습이 멋지고 앞으로 활동도 기대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는
끝장을 내줄 것 같아. 든든하잖아, 보는 사람이. 자랑스럽다고, 우리 아들이.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빗발치는 포탄 속에 젊음을 바친 참수리 357호 대원들.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낸 31분간의 전투 제2연평해전. 2012년 오늘 10년 전 그날을 기억한다.